자, 레슨 2로 가요. 나도 가끔 그런 유튜브 봐요. 아들,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들 키우는 엄마, 딸 키우는 엄마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됐고요. 여러분들도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니까 나한테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 화가 나올 때는, 나도 자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화가 났다기보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1번은 정답이 뭐라고요? A라고요. 2번은 정답이 뭐라고요? B라고요. 그래서 답안지까지 따로 프린트를 해서 만들어준다고요. 여러분, 그 시험지로 쓰는 종이들 있잖아요. 그거 교수님들이 다 자기 사비로 종이 사서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따늘은 까는 뭐 과에서 나오는 뭐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양대학에서는 영어 수업을 하는 강사나 교수님들은 자기 사비로 복사지 용지 사서 복사해서 프린트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굳이 2장이나 들여서 이거를 할까요? 너희들 점수 잘 받으라고. 오답을 받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렉 오브 슬립 이거 쓰다가 마침표 쓰면 또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대문자로 또 쓰면 또 틀린 거예요. 이렇게 치사스럽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틀린 건 틀린 건데 어떡합니까? 운전면허 볼 때 안전벨트 안 매면 실격 아닌가요? 왼쪽 좌회전 돌 때 깜빡이 안 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고가 안 나는 건 맞는데 안 키면 시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옆에 과외 선생님 왔을 때 과외 선생님 왔을 때 공부한 거 보여주는 노트 보여주는 것 마냥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누군가는 이 성적으로 인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 성적으로 인해서 전과를 하기도 하고 학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옆에는 A를 쓰라고 했으면 A를 쓰세요. 1번 옆에다 B를 쓰라고 했으면 B를 써야 되지. Get better after illness, injury, shock, etc. 하라고 하면서 컴마 빡 빼먹고 마침표 써야 될 때 안 쓰고 마침표 쓰지 않아야 될 때 쓰고 대문자 아닌데 대문자 쓰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틀려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그죠? 큰 손해예요. 됐지. 이 정도로 하면 안 하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시험날 와서 내 고집대로 할 티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발. 자, 만약에 T랑 F랑 쓰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써요? 대문자 T를 쓰세요. 여기 대문자 T 쓰라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대문자 F죠? 대문자 F 쓰라고 했죠? 그럼 대문자 F 쓰세요. 이 고집이라니까요.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하란 대로 좀 해. 제발. 이게 시험이라고. 왜 시험이란 거를 왜 자꾸 인지를 안 해? 운전면허 볼 때 깜빡이도 안 켜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해? 운전시험 보면서? 아니잖아요. 그죠? 토익 시험 볼 때 본인 주민등록번호 대충 적으면 토익 시험 보는데 로그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충 되지가 않아요. 자, 레슨 2입니다. 자, 보캐블러리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보캐블러리는 30문제 중에 거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렉 앤서를 찾으라 그랬죠. 이렇게 A와 B가 대화를 한다면 이건 내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질문인데 리스닝 스킬로 봐야 되나요? 어디로 가서 볼까요? 무슨 질문이었더라? 자, 보캐블러리는 다 보세요. 그리고 이거 나옵니다. if절. if절 나와요, if절. if절 시험에 냈어요. 당연히 객관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if절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if절이 뭐라고요? 가상을 했을 때 present unreal conditional sentence has two clauses. If clause which states the condition and the result clause which states the result, use the present unreal conditional talk to about
something that is untrue, impossible, or imagined라고 합니다. 내가 밤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일찍 잘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밤에 일했기 때문에 일찍 잠에 못 들어서 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텐데, 내가 그랬었을 텐데 라는 거는 보통 다 would를 쓰죠. 리안이가 너무 복잡한 삶의 패턴이 없었더라면 잠자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죠. 이 구절의 시제를 한번 볼까요? 한 개의 문장이잖아요. 문장이 시작하고 끝나는데 마침표가 있죠. 한 개의 문장이고 문장이 시작하고 끝나는데 한 가지의 문장이라면 분명히 그 절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절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시제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더라면 지금 배가 이렇게 고프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한다면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아침에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파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해석하는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파. I didn't have a breakfast, so I am hungry now. 라는 질문을 보면 이 구절을 바꿀 수 있어야 되죠. If I had something to eat in the morning, I would 뭐예요? I would not be so hungry now.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나오는 질문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다 객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틀린 거를 골라내는 눈만 있으면 돼요. 틀린 거를 언제 골라내죠? if clause는 뭐예요? if clause에 뭐가 나와요? 비동사가 나올 때 우리는 분명히 과거형으로 말한다면 I was 라고 했을 텐데 I were, she were, they were 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땡하죠. 왜? 처음부터 같은 문장 안에 시제가 다른 두 가지 절이 있다는 것도 여지껏 듣도 보도 못했고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형은 분명히 각각 짝꿍들이 있는데 다짜고짜 were를 쓰는 것도 이상하죠. 자, if만 들어갔다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하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if를 들어감으로써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 때 내가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복권에 당첨됐었더라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너 복권 당첨됐다고?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if로 시작했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분명히 주어는 I인데 내가 was가 아니라 were를 썼다면 초등학생도 안 틀릴 실수를 내가 지금 너 앞에서 했다면 무슨 소리예요? 가정에서 말한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티를 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랬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힌트를 주기 위해서 I were, you were, she were 하면서 were를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주어 옆에 비동사 과거형이 어떤 형태를 딱 쓰고 있나를 하는 게 아니라 if절이라면 무조건 뭐다? 비동사 were,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면 were가 나온다고 해야 되죠. 자, 여기 비동사 were 나온다니까 모두 다 were 나오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동사가 나올 경우에 were란 얘기지 그냥 동사라면 과거형 쓰면 됩니다. 자, if절이 나오면 또 어떤 걸 체크해야 돼요? 콤마를 체크해야 돼요. 왜? if절이 언제 끝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if절은 완벽한 문장이 안 됩니다. 메인절은 그냥 완벽한 문장이에요. if절 없어도 혼자 살아요. 근데 if절은 메인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친구도 있죠. 밥 먹었어?
아니,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었냐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서 밥을 못 먹었다고를 얘기하려고 말을 질질 끄는 학생들이 있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밥 못 먹었어? 라고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아침 밥 먹었어? 그랬을 때 아니 밥 못 먹었어? 라고만 해도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침 밥 먹었어? 그랬을 때 아니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라고 하면 완벽한 문장이 안 돼요.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이라고 시작해도 완벽한 문장이 안 돼요. 그래서 if절은 그러니까 어떤 절 중에서 시간 나타내는 절도 있고요. 그다음 조건을 나타내는 if절도 있고요. 있습니다. 하지만 if절은 특징이 뭐다? 과거에 내가 이런 거 했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절보다는 시제가 하나 뒤로 쳐집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들이 과거 형태를 띠고요.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가 존재를 한다면 비동사를 were를 써줍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내가 더 좋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를 아끼지 않겠지만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이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동사가 나오면 were를 바꾸고 if절이에요. if절. 그냥 메인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메인절은 어떻게 돼요? 현재형이죠. 현재형에서 뭘 한다고요? 확실히 찾다면 would라고 쓰고 my could는 possible result죠. 응? 내가 그랬었을 거야 라고 이제 상대를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if절은 뭐가 와요? 맞아요. 콤마가 와요. 왜? if절은 혼자로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절이 아니고 그 다음에 if절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절이라면 그냥 마침표가 오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표가 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 if절만으로서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지무지 끄는 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큰 말을 안 써주면 if절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말이 늘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맞아요. My English 랩에 들어가서 과제를 4시간은 벌써 다 끝났죠. 과제를 4시간에 과제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제는 벌써 다 했어야 돼요. My English 랩에 들어가서 왼쪽 그 상단에 과제, 숙제, 뭐 어세스먼트 뭐 이런 거 쳐다보시면 그거는 지나갔고요. 강좌에 들어가서 노스스타 4 책이 펼쳐져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My English 랩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교수님이 저 책도 있는데 책에서 풀어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풀어봐도 돼요. 풀어봐도 되는데 책에서 여러분들이 정답 체크를 안 하는 상황에서 2번 푸는 것보다 3번 푸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 나는 오답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오답이 맞는 줄 알고 오답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정답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문제가 더 커지겠죠? 정답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마인드 시잡에 들어와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정답 확인하는 거에 경우의 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답을 써는 그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정답 확인도 제대로 안 해놨고 그 다음에 답이 펼쳐져 있는 시험 문제를 쳐다보는 거는 내가 푼 게 아니에요. 남이 푼 거 본 거지. 남이 아니라 제가 풀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남이에요 남. 과거에 내가 푼 거잖아요. 과거에 나는 과거의 일을 과거에 나는 현재의 나는 과거의 일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 다시 봐봤자 다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풀었다고 착각만 하고 실제로 경험치가 쌓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풀어봐야지 경험치가 쌓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몇 분이나 있죠?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유닛 4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했어요? if절이 어렵지 않아요. 왜?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뭘 해야 된다?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풀어봐야 뭐가 틀렸는지 안다. 자, 동사 변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How well? 이거 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 69쪽. 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With the interview, complete the sentence using present unreal. 자, using present unreal 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여기 있는 질문을 풀 수가 없겠죠.
work가 work지로 옮겨가는 걸 안다, 못 안다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 자체에서 원하는 바를 설명했을 때 나 이렇게 해줘 라고 질문이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걸 탕비실에서 A4 용지 70ml 갖고 와봐 라고 할 때 탕비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A4 용지가 70ml가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면 엉망진창 되는 거죠. 종이를 들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가 네 두 손으로 종이를 들고 올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탕비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생겨요. 사실 탕비실에 종이가 있지 않습니다. 자, present 언유의 컨디셔널이 뭔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커요. 그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if절 얘기하는 거죠. if절에 과거 오고 그다음 메인절에는 현재 오고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if절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work가 worked가 나오고요. day가 뭐가 나와야죠? They do not get so tired가 나오겠죠. 교수님, 항상 고민되는 거지만 언제 비동사가 나오고 언제 조동사가 나오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라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자, 설명을 좀 합시다.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는 주어 동사로도 완벽하죠. I sleep, I eat, I drink, I cry, I drive, I dance, I sing 다 괜찮아요. 너무 뜬금없나요? 아니에요. 뜬금없지 않아요. 다 충분히 완벽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I happy 돼요? I angry 되나요? I tired 돼요? 안 되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비동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조동사가 아니라 왜 비동사죠? 라고 하는데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줍니다. 조수라고 생각하세요. 조수. 동사를 도와줘요. 근데 내 발로 잘 걸어갈 수 있는데 조수가 꼭 필요해? 아니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언제겠어요? 동사로서. 내가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동사예요.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나는 움직여야 해요. 그 행동이 뭐든 간에. 움직이고 있어요. 자, 동사가 조수가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언제죠? 부정형이 나올 때예요. 동사의 성질을 바꾸는 걸 도와주는 게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바꾼다기보다 내가 지금 막 달리고 있어. 달리는 동사가 있는데 내가 안 달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낫이 나올 거 아닙니까? not. 근데 낫이 나왔을 때 이 동사를 다짜고짜 뒤통수를 때려서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조수가 필요합니다.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 do나 does가 필요합니다. 과거형이 된 did가 필요하죠. 자, 또 언제 필요해요? 동사 옆에서 조수가 필요하려면 질문할 때입니다. 왜? 위치가 달라졌어요. 내가 자전거가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다면 내 뒤에서 잘 가고 있었어. 앞에 주어가 있고. 근데 갑자기 거꾸로 가려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나는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동사의 형질이 뒤로 뛰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뒤통수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수가 필요합니다. 그때 조수가 나타나요. 어떻게? 살짝 조동사가 앞에 먼저 나와줍니다. 이리 와 해서 조동사가 동사를 앞으로 이리 오세요 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죠. 이해됐습니까? 조동사 나온 순간 어떻게 돼요? 동사가 시제가 바뀔 필요가 없게 되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동사일 때는 뭐가 필요해요? 조동사가 필요해요. 조동사는 do나 does 또는 did가 되죠. 자, 비동사는 언제 필요해요? 동사가 아닌 애들을 그러니까 be는 뭐예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뭐뭐화 시키는 겁니다. I am a boy는 뭐예요? I와 boy가 동급이 되는 거죠. 동격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비동사가 I와 boy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죠. being으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설명이 돼요? 이거 2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 설명이 됩니까? 빨리 얘기합시다. 자, 그러니까 비동사, 그러니까 동사화 시켜준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애들을 동사의 형태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차피 동사가 아닌 애들 동사화 시켜준 상황이라면 질문의 형태를 띠든 부정문의 형태를 띠든 그냥 평상문의 형태를 띠든 어쨌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동사가 아닌 애들이 동사화 시켜주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I am happy는 나는 해피하는 중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I am angry는 뭐예요? angry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angry한 동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ngry는 동사라는 게 없어요. angry 대다가 어딨어?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한국말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면 그런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가 언제 필요하다? 동사가 아닌 애들이 동사화 시켜줄 때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다? 관계없이 언제나 필요하다. 자, 조동사는 언제 필요하다? 동사인 애들이 동사의 조수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 왜? 언제? 동사가 부정당했을 때. 동사의 방향이 바뀐 상황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위치가 바뀔 때예요. 질문이 될 때 상황이죠. 그때 조동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가 원형을 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you sleep이라고 갖다 갖다 한국말 이상하네. 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if 절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sleep이 동사예요. 그렇죠. 맞아요. sleep 동사예요. 비동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you slept. 과거형으로 써야죠. if you slept. 왜냐면 if 절이니까요. if you slept only 5 or 6 hours a night.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시켜줘야 되는 동사들이 if 절 안에 있는지 아니면 if 절 후에 있는지 잠깐 봐야죠. if 절 안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콤마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거 시험에 나와요. 주관식 아닌 주관식 같은 상황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대한 예시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개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관식이라고 하긴 좀 애매모하지만 교수님 객관식이라고 했는데 비동사를 워를 바꾸는 게 나왔네요. 그래, 나왔어. 나온다고 합시다. 나옵니다. 이거 연습하세요. 나온다고요? 시험 나온다고 얘기했는데도 연습 안 하면 그거는 뭐 하기 싫다는 얘기겠죠. correct response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speaking skill. 이거 맞아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correct response라고 하죠. 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멈추고 나 다시 얘기해 줄래? 못 알아들었는데 이런 거 얘기할 때 적당한 거 고르는 법 또는 적당하지 않는 법을 고르는 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랬단다. 2분 남았네. 자, 뭐 또 나온다고요? 단어 맞추는 거예요. 1번이랑 C랑 맞추고 2번은 A랑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온다고요. 근데 transfer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understand 그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쓰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알파벳 써달라고 하면 알파벳 쓰고 숫자 쓰라고 하면 숫자 쓰시기 바랍니다. 없어. 어려운 거 없어.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if 절이 나온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죠? direct speech, indirect speech가 나옵니다. direct speech, indirect speech 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만 하면 돼요? 시제를 1분 남았구나. 시제를 거꾸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나오잖아요. 연습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자, Jane Goodine is one of the world authority on chimpanzees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바꿔? indirect speech로? 아니, 또는 direct speech로 어떻게 바꿔? 그거 설명합시다. direct speech, indirect speech 바꿀 때 direct speech가 indirect speech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시제가 하나 뒤로 가죠. 반대로 해봅시다. indirect speech가 direct speech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시제가 거꾸로 앞으로 가겠죠?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객관식은 껌이겠죠? 객관식은 너무 쉬울 거예요. support for position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네, 15초 남았는데 끝났습니다. 자, 이거 공부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이 잉글리시 랩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란다. 마이 잉글리시 랩에 들어가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봐야 합니다.
자, 책이 너무너무 깨끗하다면 책에다 풀어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예요? 정답 확인입니다. 정답 확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재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객관식이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부절에서 동사 바뀌는 그런 상황들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이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건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레슨 2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네, 공지사항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안녕.